카페 테이블 위에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컵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그날도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를 시작한 뒤로 우리의 만남은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예식장, 드레스, 일정, 돈. 대화는 항상 그 이야기로 흘러갔고 감정은 점점 빠져나간 자리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질까봐, 괜히 또 서로 상처만 남길까봐요. 그런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조금 받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컵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놀랐다기보다는 마음 한쪽에서 계속 밀어두고 있던 질문이 드디어 밖으로 나온 느낌이었죠. 얼마냐고 묻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숫자를 말했어요.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먼저 시작됐고 가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혼을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서로의 형편을 알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같은 그림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걸요.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결혼하면 같이 갚으면 되니까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이 결혼은 정말 우리 둘의 선택일까?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 두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준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드레스 피팅 날짜가 다가오고 예물 상담 일정이 채워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소식을 전해 결혼은 인생에서 한 번뿐이라며 후회 없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월급 명세서, 대출이자, 앞으로의 생활비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그녀의 빚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숫자들은 감정과 분리되지 않았다. 사랑을 생각하려고 하면 금액이 떠올랐고 미래를 상상하면 상환 일정이 먼저 보였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통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해야 하는 게 결혼이라면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한 걸까?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 다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피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준비가 진행될수록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왔. 혼수 목록을 적다가 신혼여행 비용을 비교하다가 작은 선택 앞에서도 기준은 항상 돈이었다. 그녀는 가끔 서운하다고 말했. 나는 예전보다 차갑게 변했다고, 설렘이 사라졌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아팠다. 사실 설렘은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예식장 계약서를 두고 마주 앉아 펜을 잡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웃으며 사인하자고 했지만 나는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스쳤다. 지금 멈추면 비겁한 걸까? 아니면 더 큰 불행을 막는 걸까?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확신 없는 약속을 하는 게 더 잔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말에도 쉽게 날이 서 질문 하나가 오해가 되고 한숨이 다툼의 시작이 되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했고 나는 이해하려고 애쓰다 지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 결혼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친구들은 부럽다고 했지만 나는 웃으며 넘길 뿐이었다.
속으로는 계속 묻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밤이 깊어질수록 잠은 오지 않았고 휴대폰 메모장에는 지워졌다 적히는 문장들만 남았다. 멈추고 싶다는 말,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 하지만 동시에 여기까지 와서 그만두는 용기를 나는 가질 수 있을까? 그녀의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선택을 미루는 시간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정을 내릴 자신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침묵이 우리를 지키는지 아니면 더 깊이 무너뜨리는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불안은 준비처럼 계속 쌓여만 갔다. 그 무게를 느끼며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곧 선택의 시간이 올 것을 알기에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이 모든 감정이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나는 여전히 망설인다. 하지만 끝은 다가온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곧 알게 된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왔다. 큰 싸움도 극적인 사건도 없었다. 그날은 그녀의 부모님을 뵙고 나오는 길이었. 식사는 무난했고 대화도 겉으로는 예의 바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이미 지쳐있었.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던 질문들. 집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 부족한 건 남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그 시선과 침묵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그녀는 옆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마치 이미 정해진 규칙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가장 크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나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밀려온 느낌이었.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돈 이야기를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물었다. 남은 대출,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 그리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생각인지.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부부가 되면 같이 지는 거라고. 사랑하면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결정된 역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 그녀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 설명하려고 하면 변명 같았고 솔직해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결국 그녀가 울기 시작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보고 있어도 느끼는 무게는 다르다는 걸. 그녀에게 이 결혼은 반드시 완성해야 할 목표였고 나에게는 점점 두려워지는 현실이었. 며칠 뒤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랑 때문에 버텨야 하는 한계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멈춰야 하는 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인정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한참을 앉아있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그 문장을 완성했다. 이 결혼을 멈춰야겠다는 생각.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 대신 아주 작은 숨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 결정을 말하기까지는 아직 용기가 필요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사랑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날도 카페였다. 처음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다. 막상 얼굴을 보니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아 밝게 웃으려 했지만 금세 그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 지금 상태로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리고
곧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듯 말했.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깝다고, 정말 아프다고. 하지만 아픈 걸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건 더 큰 상처를 남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내 가슴도 함께 조여왔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말 사이사이에는 결국 실망이 묻어났다. 반지 이야기가 나왔고 계약금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말했.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조용했. 며칠 뒤 예식장 계약을 취소했고 휴대폰 화면에 위약금 결제 완료라는 알림이 떴다. 숫자를 보는 순간 잠깐 숨이 멎었지만 곧 화면을 껐. 그 돈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이미 잃었고 동시에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밤이 길어졌고 가끔은 후회가 밀려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 끝에는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때의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것. 지금 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조용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적어도 내 선택을 속이지는 않는다. 그녀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식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도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모두 잘못은 아니었다고 믿고 그 덕분에 나는 알게 되었다. 결혼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의 크기라는 걸.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멈추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지금의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솔직해졌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조용히 스스로를 설득해본다.